어제 슈츠에서 오늘 책이 하나 출간된다. 법사에 대한.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뉴스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책의 저자가 고발을 당했죠. 제가 이제 어저께 추론하기를 이 저자가 법사인 그런 거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책을 내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울 자신감,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승소패소 그걸 떠나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상대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책임까지 질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냈겠죠. 근데 아마도 처벌받지 않을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뭔가 오늘 얘기는 그 법사가 대체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재밌는 현상. 왜냐하면은 현대사 같은 데서만 보자면은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의 그 사람들은 법사라고 하면은 뭐 아실 거고, 허본자 하면은 뭐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뒤로 가면은 이를테면은 그 뭐 굿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또 보면은 앞쪽에 아버지가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죠, 였잖아요. 박통때, 아니 앞쪽 박통때의 그 목사 얘기하는 거죠. 최 목사라고 하면 아시겠죠. 어떤 면에서는 최 목사랑 허본자는 이해가 가려면 가요. 근데 법사는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발이 들어갔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가 뭐 어떻게 얼버무리면서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법사를 보호를 해야 되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최 목사나 허본자나 하고는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난 그 영향력이 지속돼 왔고, 그 후대까지 지속이 되고 막 그랬던 케이스인데, 법사는 몇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작은 단위에서 영향력을 펼치다가 그 이후에 엄청 큰 단위에서 영향력을 펼친다는 이제 그거 각각 맞다 아니다의 그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을 보면은 묘하게 법사의 어떤 얘기와 그 이후에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과,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거율적인 인과에서는 선후관계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 그러면은 근거율적 인과가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죠. 그것만 가지고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참고했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 없이. 근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 정부 측과 관련이 소통이 있긴 있었죠. 그런 증거들은 있죠. 근데 제가 이 법사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이게 재밌어. 다른 그 이전 현대사회에 있었던 좀 사이비죠. 사이비. 무속도 제대로 된 무속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그 구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달램이라든지 이런데 예전부터 무속이 다 쓰였던 것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게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힘든 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이란 같은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란은 뭐 히잡 머리 삐져나온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의문, 어떻게 결혼이 나나 아직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춤춘 사람, 며칠 전엔 춤춘 남녀가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고, 이상해졌죠.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서울로가 있고, 그 시기에 이란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신정정치로 바뀌면서 이상해졌죠. 근데 그건 사실 진짜 황당한 일이고, 야, 저렇게 됐어야 되겠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이 이란 역사, 중동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들쑤셔놔가지고, 친미 정권이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친미 정권 때가 바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지금으로 치면 그냥 바로 총살 당하겠지. 가장 빨리 유행했던 나라예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빨리 유행했던 나라가 없어요. 또 그렇게 친미 정권을 여기저기 막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었단 말이죠. 아주 복잡한 역학 구도 내에서 이스라엘 일단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미국은 아시아 쪽도 그렇고 중동 쪽도 그렇고
내부에 그 정확하게 뭐 이렇게 판단 제대로 잘 들여보고 판단하고 제대로 민주주의 정착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 유지라든지 국제 역학, 전체적인 역학, 그거만 되면은 돼요. 우리나라한테도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미국이 다 묵인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럴 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그 친미 정권이 잘 못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신정국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세계적인 그 한류의 나라고, 그리고 최소한 아시아에서 침략을 겪었던 나라건 침략을 했던 나라건 다 합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주위 어딜 둘러봐도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국뽕 좀 걷어내고 봤을 때의 피식민지 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도, 일본에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역동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불의한 거하고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공적인 영역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민주주의에 대한 조금의 파괴라든지 뭐 쿠데타라든지 독재 이런 것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더한 거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앞쪽에 최 목사, 현대사만 좀 봤을 때 나머지 무속인들이 조금 연관되고 이런 거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제가 전에 말했던 정우성이랑 조인성 나오는 그 영화에서 대선에 대한 여기 할 때 무속인 막 등장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현대사 전체에 다 무속인들이 끼어 있긴 한데, 최 목사라든지 지금 법사라든지 허본자라든지 이 정도까지 영향력은 아니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본자나 최 목사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법사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급부상이 됐을까? 급부상이 된 정도가 아니고 허본자를 넘어서는 거죠. 허본자는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차라리 허본자가 낫다 이런 그런 지지율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늘 나오잖아요. 허본자는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주 일찍이 예측을 했다. 막 뭐 얼마 주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는 일정 부분 맞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되게 덧치죠. 이 법사가 한 말 중에서 몇 개 맞는 게 있어. 야,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 그나마 허본자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공적 영역으로 제대로 정식적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뒤쪽에 그게 많단 말이지. 그러나 앞문 말고 뒷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최 목사가 있었을 것이고. 잠깐만 한번 보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번 쫙 보면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무속인이 있는지, 문제가 된 거나 아니면은 이 사회 내에서 정치 영역 외에서 아주 큰 세력, 거의 뭐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 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잠깐만, 역시 최 목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무속인들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허본자보다 이제 그 법사가 더 이제 이거 파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공적 영역에 이제 나오겠지, 이렇게 책을 써서 고발을 당했으니까 저는 이게 법적으로 뭔가 이어질 거라는, 그걸 각오하고 썼을 거다. 여기에서 저자가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이렇게 질 수 있어야죠, 그런 경우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천궁은 일단 글을 모르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제가 반박 가능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 반박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만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뭐가 됐고, 제가 보니까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흥 종교들, 사이비 말고 신흥 종교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갈래가 여러 개다 보면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신흥 종교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갈래가 여러 개다 보면 변질돼서 막 완전 사이비가 되기도 하긴 하지만은, 주로 보니까는 그 법사가 50년대생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그 신흥 종교 쪽에 그런 영향 같은 거, 글을 몰라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자신의 말로는 30대부터 해서 17년간의 수련을 통해서 도를 깨쳤다, 이렇게 어떤 증명은 같은 건 불가능하죠. 이게 참 매력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막 소리들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래는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다. 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17년간 수행을 해서 50에 득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최재우 선생도 제대로 된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신흥 종교들, 동학이 됐건 대종교 이렇게 되는, 또 원불교,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된 종교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주 조약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구한말부터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점까지 나왔던 것들의 거의 공통된 그 개념들 중에 하나가 개벽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어설픈 방식으로
그거 좀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홍익인간 좀 들어가고.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컸지? 허본자도 사실 지역의 성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재미있으니까는 하하 웃고, 뭐 야 이런 사람이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지지율 올라가고 막 하지만은, 그래서 늘 영향력을 유지하지만은 그냥 비밀스러운 지역의 성주 비슷한 사람에 불과해요, 사이비. 근데 법사도 급성장을 어떻게 몇 년 넘게 해가지고 지역의 성주 비슷한 그런 거에 불과해요. 재산이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특징이 그거죠. 논리적 근거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아주 그냥. 근데 비교적 법사는 조금 뒤늦은 시기,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과의 저기를 하는 거죠. 왜 빠져들까? 왜? 그 안에 있을 때 전혀 못 느끼잖아요. 못 느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당연히 우리 법사님, 우리 본자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지, 그 이상하고 막 중간에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좋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더만. 제가 지금 언급했던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닌 걸로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차라리 허본자가 나. 그냥 허본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놀고, 그래서 최고, 이게 낫다고. 최 목사나 법사처럼 정치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공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올 수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죠. 허본자나 최태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그 영향이 있는 상태에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둘 다 하는 말은 내용 되게 없죠. 내용 되게 없는데 사람 끌어들이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사이비들. 그 사람들은 논리라고는 없어. 논리가 없어. 그리고 뭘 좀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좀 공부를 했나 이렇게 보려고 해도 정말 공부 안 했더라고. 그러나 뭔가 영적으로 주관적 느낌을 줌으로써 그걸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가 되는, 그걸 통해서 모든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최태민 목사는 영애에게 그걸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후손까지도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고. 근데 그래도 허분자는 내가 기억해 오는 게, 허분자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적 영역에는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법사 같은 경우에는
가만 보니까 현 정치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현 정치 권력이 권력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서 되고 나서 요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이전엔 그냥 동네에서 해먹는 수준인데 이제는 내가 누구도 알고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오면은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의 어떤 조치들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막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막 화끈거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아닌데. 그건 그냥 이렇게 그런 어쩔 수 없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놀고 이렇게 하도록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땐 너무나 이상하고 막 민망하고 막 그런데 이 최고의 가르침 뭐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잘 선을 그어서 법사는 법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인데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법사에 대한 단상을 좀 남겨봤습니다.